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손끝이 찬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닥터 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는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손끝과 발끝이 차고 저린 증상이죠. 지난주에 진료실을 찾아오신 64세 김미영 여성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김미영 환자분은 겨울도 아닌데 손이 차고 저리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는 말초혈관 질환 초기였어요. 저는 그날 김미영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상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어요. 환자분의 표정이 굳어지셨죠.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말초혈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김미영 환자분은 손끝이 차갑고 저리다는 증상을 최소 6개월 전부터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강도도 세져갔죠. 피로 때문인가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말초혈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초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와 자가 진단법,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은 큰 병이 찾아왔을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을 때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말초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손과 발끝이 저리고 차가운 감각이 느껴집니다. 둘째,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경우가 있죠. 셋째, 오래 걷고 나면 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움직일 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김미영 환자분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땐 괜찮은데 걷거나 집안일을 할 때면 손발이 더 차가워지고 저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패턴이 바로 말초혈관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이랍니다. 말초혈관 질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의 말초 부분, 특히 손과 발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 내부에 지방이 쌓이거나 혈전이 생겨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죠. 그러면 손끝, 발끝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차갑고 저린 느낌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움직일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활동 시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한데 좁아진 혈관으로는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걷다 보면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말초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보통 걷기 시작한 후 일정 거리를 지나면 나타나고 잠시 쉬면 사라졌다가 다시 걸으면 재발하는 패턴을 보여요. 말초혈관 질환이 의심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주로 발목과 팔의 혈압을 비교하는 ABI 검사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ABI 검사는 발목과 팔의 혈압 비율을 측정해 말초혈관의 협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죠. 정상인은 이 비율이 대략 1:1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초혈관 질환 환자는 발목 혈압이 팔 혈압보다 낮게 나타나지요.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양손과 양발의 온도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만 유독 차갑다면 말초혈류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을 때 발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다리를 내렸을 때 발색이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말초혈관 질환이 있다면 발색이 창백해지거나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김미영 환자분께서도 집에서 이런 자가 진단을 해보셨는데
왼쪽 손이 오른쪽보다 훨씬 차갑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을 때 발색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말초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초혈관 질환은 누구에게 자주 생길까요? 고위험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리고 흡연자도 위험합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시키니까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여성분들도 말초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김미영 환자분의 경우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10년 넘게 앓고 계셨고, 최근에는 혈당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손발이 차다는 말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곧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결국에는 조직의 괴사나 심지어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말초혈관 질환이 함께 있으면 족부 궤양이나 궤저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침묵의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초혈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습관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말초혈관 관리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족욕이나 반신욕입니다. 매일 10분, 37에서 39도 정도의 미온수에 발이나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말초,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김미영 환자분도 매일 저녁 족욕을 시작하신 후 손발의 차가운 증상이 많이 완화되셨다고 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자극할 수 있으니 미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끝까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걷기가 필수적이에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걷는 거리가 늘어나고 불편함도 줄어든답니다. 세 번째는 염분 줄이기와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고 특히 저녁에는 짠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 말초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김미영 환자분도 평소 짜게 드시는 편이었는데 식습관을 개선하신 후 증상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을 돕는 자세입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다리를 꼬거나 오래 똑같은 자세로 있는 것은 혈액순환에 좋지 않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메가5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견과류 등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단 음식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줄이는 것이 현명하죠. 우리는 종종 큰 병원이 겁나 검진을 미루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초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증상이지만 방치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미영 환자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손끝이 차고 저린 정도였으나 점점 증상이 심해져 밤에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으셨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미뤘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을 거예요.
말초혈관 질환의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ABI 검사는 팔과 발목의 혈압을 동시에 측정해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검사로 무척 간단하고 통증도 없어요. 경동맥 초음파도 목의 혈관 상태를 체크하는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말초혈관 질환의 여부와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상태에 따라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CT 혈관조 영술이나 MR 혈관조 영술 같은 정밀 검사는 혈관의 상태를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기본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말초혈관 질환이 발견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약물 치료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항혈소 판제나 혈관 확장제 같은 약물이 처방되고 필요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도 함께 사용하죠. 중증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관성 형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심한 경우에는 우회로 수술 같은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이런 침습적인 시술 없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말초혈관 질환 환자분들 중에는 자신의 증상을 단순한 나이 들어감의 현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드니까 손발이 차고 저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끝과 발끝이 차고 저리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말초신경병증과 말초혈관 질환의 증상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로 인해 손상된 신경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말초혈관 질환은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두 질환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심장은 잘 챙기시면서 손끝과 발끝은 왜 이토록 소홀히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은 즉시 병원을 찾지만 손발 저림이나 차가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말초혈관은 침묵하다가 한번 막히면 복구가 가장 어려운 부위입니다. 김미영 환자분처럼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로 말초혈관 질환 관리에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김미영 환자분은 진단 후 3달 동안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 손발에 차갑고 저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걷기 운동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환자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습관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몸 전체의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말초혈관 질환이 발견되면 심장 건강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나쁜 생활 습관이 쌓여 서서히 악화되는 것이죠. 반대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미래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말초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는 손발끝 저림과 차가움, 밤에 자다 깨는 쥐남, 그리고 오래 걷고 나면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벼운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양손과 양발의 온도를 비교해보고 한쪽만 유독 차갑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험군인, 당뇨병 환자, 흡연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가진 분, 그리고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손발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단순한 저림이나 차가움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말초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미온수로 하는 족욕이나 반신욕, 하루 20분의 걷기 운동, 염분 제한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자세와 식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손끝과 발끝 온도를 체크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족욕이나 반신욕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매일 아침에는 손끝 감각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말초혈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의심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어요.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손끝과 발끝의 작은 변화도 여러분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김미영 환자분은 말초혈관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3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찍 발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손발이 차가울 때마다 단순히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죠. 이처럼 작은 인식의 변화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종종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말초혈관 질환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가볍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손끝과 발끝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피곤해서라고 넘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 결코 진부한 조언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말초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삶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끝이 차갑고 저린 증상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그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의심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무서운 질환이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관심과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매일 10분의 족욕, 20분의 걷기,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부터는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일은 혈압도 정상인데 갑자기 쓰러진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신경 문제와 저혈압, 이 문제도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건강 이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오늘 말씀드린 말초혈관 질환처럼 많은 건강 문제들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진행 과정에서도 항상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환자분은 이제 자신의 손끝과 발끝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닥터 한 덕분에 이제는 손발이 차가워질 때마다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넘기지 않고 제 몸 상태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죠.
이런 작은 인식의 변화가 건강한 삶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의 정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강함이 여러분의 전신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8시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